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면서 NCS 모르면 안 되겠죠? NCS 기반 채용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세요. 아마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일 것 같아요. NCS. 네. 많이 준비를 하신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너무 익숙해서 딱 NCS는 뭐다 딱 툭 치면 툭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 아마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NCS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NCS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좀 아직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공공기관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수준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NCS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양 강좌로 보면 NCS 과목이 또 따로 또 지정되어서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NCS라는 용어는 참 익숙한데 이게 그러면 취업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 NCS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CS 채용은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NCS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NCS는 약자예요. 약어인데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냥 줄여서 쉽게 NCS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거를 그냥 영어로 약어로 우리가 그냥 쉽게 NCS라고 부르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요거 한 세트죠. 지식, 기술, 태도 다르게 우리가 뭘로 하죠? KSA라고 얘기하잖아요. KSA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NCS를 적용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NCS 기반으로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공기관 목표로 내가 취업을 한다, 지방공기업 목표로 취업을 한다 했을 때 NCS를 모르면 취업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NCS 채용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NCS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걸 기반해서 채용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딱딱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조합이죠.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을 두 개를 다 같이 볼 건데 이것이 NCS 기반 채용이다. 자, 한마디로 정의하면 능력 중심 채용이라고 해요. NCS는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너가 이 일을 하려면 그 능력이 있는지만 볼게. 다른 거 안 볼 거야. 그 능력이 있는 것만 볼게. 이게 이제 NCS 기반 채용이고요.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 우리가 직무별로 직무 중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 그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직자라면 모두 사회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저게 이제 공통 역량 혹은 기본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만 보겠어라는 게 이제 NCS 기반 채용이에요.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에서 보면은 해당 분야의 특정 전공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전공한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을 가졌거나 외부에서 별도로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했거나 뭐 경험을 했거나 실습을 갔다 왔거나 견학을 했거나 모든 활동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이 판단된다, 있다고 판단된다 하면 그게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그 NCS 기반 채용을 그 NCS 홈페이지 가서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직무를 크게 대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24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직무명을 알고 있다면 거기 가서 바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직무명을 모르면 항목 분류 그림이나 어떤 키워드를 보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은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라서 우리가 NCS 직업기초 능력은 10개로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건 뒤에 쪽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NCS 기반 채용이다. 그럼 뭐예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보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조직 생활이라든지 어떤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 역량을 보겠다.
그 외에는 안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돼. 그게 이제 능력 중심 채용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서류에서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필기시험 문제도 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NCS라는 체계가 뭐 서류 했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서류, 필기, 면접 모든 전형에서 NCS라는 어떤 체계화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 적용이 됐어요. 문제 풀이할 때 그 기준에 맞는 문제를 내야 되는 거고, 서류를 할 때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알 수 있는 항목으로만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칸만 남겨놓을 거고, 그다음에 면접을 볼 때도 그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NCS 기반 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CS 채용 안에 이제 블라인드가 이제 다시 포함이 되는 거죠. 크게 봤을 때 그게 무슨 소리냐면 능력 중심으로 뽑을 건데 블라인드 채용으로 할 거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블라인드라는 용어,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의미가 뭔지 지금 다시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는 정보를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어떤 정보를 보지 않냐? 채용 과정에서 우리가 서류, 필기, 면접에서 어떤 편견이 개입이 돼서 불합리한 어떤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그런 항목을 제외하고 능력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만 보겠어라는 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NCS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미 우리가 그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숨기고 보겠어. 수집하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그걸 오픈했을 때는 너에게 불이익도 줄 거야. 왜냐면 채용 비리나 어떤 그런 공정성에 좀 뭔가 이렇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제외할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서류에서 그 다 단서가 달려 있어요. 어떤 항목은 기재하지 마세요라든지, 아니면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불필요한 어떤 정보를 언급하지 말라든지, 출신지라든지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학교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하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점이 되고 탈락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철저하게 내가 능력으로만 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항목 외에는 다 블라인드, 수집하지도 않을 거고 보지도 않을 거야 라는 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NCS, 능력 중심으로 하는데 그 불필요한 정보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하고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NCS 채용이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냐 이런 의미는 아는 거는 괜찮은데, NCS 채용을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소개를 드릴 건데, 서류에서는 처음에 이 능력 요소를 우리가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할 때 예를 들면 일반적인 뭐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일반 회사를 딱 이게 만약에 내가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뭐 사무직, 뭐 영명, 뭐 그냥 사무 업무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뽑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무 업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 능력 요소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 조직에서도 그 기관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알려주고, 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필할 수 있고, 굉장히 명확한 그런 기준이죠. 그래서 채용 공고 과정에서도 능력 요소를 좀 명확하게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정보를 받거나 그런 일 하는 회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류를 쓸 때 NCS 기반 서류를 평가를 하게 되면은 직무기술서라는 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채용 공고에 뜨면 첨부 파일로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첨부 파일에서 확인을 못했다, 혹은 그럴 일은 없는데 만약에 첨부 파일에 직무기술서가 없었다 한다면 이제 내가 NCS 들어가서 아까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참고할 수 있는 그 직무 능력 요소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 갖춘 오버스펙의 어떤 그런 지원자들이 많았다면, 이 NCS에서는 필요한 것만 볼게, 온스펙
능력만 보겠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스펙, 필요 없는 직무와 연관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은 수집하지도 않을 거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쓴다면 감점도 줄 거고 아예 평가도 하지 않겠어라는 게 이제 서류에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필기에서는 일단 인성검사,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검사에서 되는 거는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성검사와 그다음에 이제 적성검사가 있을 때 NCS 필기 검사에서는 이제 직무수행 능력이라든지 그 조직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능력이라든지 관련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적부 판정에만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뭐 100점이다, 90점이다 이런 거는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혹은 이 기관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데 좀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혹은 피해를 주는 혹은 위험한 인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거죠. 뭔가 공격성이 있는지 어떤 이 사람의 적응이 없는지 뭐 어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계획적이지 못해서 일 처리를 잘 못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적부 판정만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필기에서 NCS 그 능력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들을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보면은 핵심 능력을 구조화된 면접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 NCS 기반 면접 방식이 구조화 면접이에요. 구조화가 됐다는 건 뭐냐면 체계적으로 잘 설정이 된 걸 구조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그냥 서류 보고 내가 느낌 가는 대로 혹은 그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평가자 마음대로 지금 뭐 하셨네요? 아니면 뭐 일과 관련 없이 뭐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뭐 이러든지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이제 제외를 하고 직무와 관련된 질문만 다 우리가 잘 미리 세팅을 한 상태에서 구조화된 면접 방식. 그러니까 질문이랑 이런 게 다 그 채점 방식이랑 이미 다 세팅된 걸 구조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공정하고 일에 필요한 면접 그런 방식이라든지 대화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비체계적이고 또 어떤 개인사 관련 어떤 민감한 질문들은 다 제외할 수 있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전형별로 좀 나눠서 좀 볼게요. 전형별로 좀 나눠서 보면 NCS 기반 전형에서 서류 평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작성해야 될 게 3개예요. 입사 지원서에서 이제 이력서 부분, 그 다음에 직무 능력 소개서라는 부분. 이제 우리 이거는 이제 경력 기술서라든지 경험 기술서를 우리가 직무 능력 소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는 뭐 아시죠? 그래서 3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입사 지원 이력서에서는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을 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잘 지금 막 되게 이 얘기를 하면 뜨악하실 텐데 저도 예전에 신입사원 그 서류 쓸 때는 뭐 혈액형, 뭐 전교 이런 거 다 써야 됐었고 칸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재산 현황 그런 것들도 써야 되는 그런 용지가 있었죠. 지금은 큰일 날 얘기죠. 그리고 지금 NCS 기반에서는 그런 서류 항목에는 그런 걸 수집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한 얘기를 지금 공감하신다면 이미 지금 세대가 아니신 거죠. 지금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그렇게 수집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그 서류 전형에서 NCS와 관련된 그 능력 요소, 직무 역량을 알 수 있는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지, 관련된 훈련을 받았는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 그런 직무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력만 이력서에 쓰는 거고요. 관련되지 않으면 그냥 다 빈칸으로 다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능력 소개서로 넘어와서 직무능력 소개서는 경험기술서와 경력기술서 2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당자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2가지 구분의 기점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경험과 경력의 기준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느냐 혹은 경험만 하느냐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활동을 가지고 있으면 경험기술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직무 관련된 어떤 일 경험을 했다는 건 보수를 받았다는 거. 그렇다면 경력 기술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무 능력 소개서에서는 직무 관련된 내용만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로 넘어가서 자기소개에서는 항목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크게 3가지 항목을 보는데 3가지의 어떤 특성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제시하는데 지원 동기는 조직 지원 동기, 이 기관에 왜 지원을 했냐, 그다음에 이 직무로는 왜 지원을 했냐, 지원 동기는 2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조직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가치, 기관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 맞춰서 항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 역량 혹은 기본 역량이라고 부르는 그 역량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적합성은 직무 역량을 보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우리가 뭔가 많이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직무 관련된 것밖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직무 중심으로 경험을 하고 일 경험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내 서류를 풍성하게 하고 직무 능력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지금 취업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저학년에 아직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경험 계획을 이렇게 직무 관련으로 내가 좀 좁혀서 많이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기 전형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필기 전형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면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선택 평가 이렇게 있어요. 필기 시험은.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우리 있잖아요. 뭐 의사소통 능력부터 뭐 직업 윤리까지 이렇게 능력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개 영역 중에서 신입자나 뭐 경력직이나 어쨌든 입직자에게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핵심 영역을 평가 항목으로 이제 평가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문항을 풀 때 그 직업 기초 능력이 반영이 돼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게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 기관마다 이제 포함되는 그 범위는 다릅니다. 다 10개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기관마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관련된 그런 이제 필기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공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전공 시험이 있을 수 있죠. 뭐 경제, 경영 과목을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조경이라든지 어떤 과목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기관의 그 직무에 내가 봐야 되는 어떤 필기 항목이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미리 좀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 전공 과목을 풀어야 되는 기관들이 있고 안 풀어도 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내가 얼마간의 몇 개월간의 그 준비를 가지고 이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느냐 좀 계획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평가는 이거는 기관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 직업기초 능력이나 어떤 직무수행 능력이 필요한 필기시험 외에 추가적으로 뭐 한국사 문제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상식 문제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해서 풀 수 있다. 이걸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면접 전형으로 들어가면 이제 NCS 기반은 면접 전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면 크게 면접에서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NCS 기반 면접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면접이다 얘기를 하는데 일관성. 첫 번째 특징은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어떤 질문을 주기 때문에 내가 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나는 이런 질문을 못 받았어 라는 어떤 그런 같지 않은 어떤 환경에서 면접을 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대체적으로는 동일한 어떤 그런 질문의 유형을 받을 수 있게 다 설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능력 요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동일한 직무에 지원한 사람들에게 누구는 이 질문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는 구조화됐다는 건데 구조화됐다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면접을 들어오기 전부터 무슨 질문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질문이 이어질지 누굴 대상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즉흥적인 질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후속 질문이나 꼬리 질문의 어떤 한 형태로 나오는 것이지 사전에 없던 질문을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NCS 기반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표준화인데 평가에 어떤 타당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통틀어서 뭐 내가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점수 체계가 다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 가능한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 타당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뢰성인데 이게 이제 면접관들도 뭐 지금 뭐 면접관이라서 갑질을 하고 막 이런 형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면접관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다 받고 오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그 채용 비리라든지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 전문 면접관이 들어갈 경우가 있다 그러면 외부 면접관이 이렇게 들어가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자체로만 계속 면접을 보지 않고 외부의 어떤 컨설턴트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같이 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그런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제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면접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업 기초 능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직업 기초 능력은 자, 직업 기초 능력은 우리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10가지 기본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10가지가 무엇인지는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기관이 10가지를 다 보는 거는 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관마다 10가지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4개만 필요해 혹은 6개만 요구하겠어 라고 이제 정해놔요. 기관의 특성상.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기관에서 그 직무기술서를 보고 여기 기관에서는 어떤 기초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항목에 맞는 내가 면접 답변도 준비해야 되고 서류 항목, 자기소개서 관련된 경험도 준비해야 되고 이력서를 쓸 때 그 항목에 맞춰서 내가 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 면접이 모두 그 기준에 대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기관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을 지정해 놓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단 뭐 만약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걸 골고루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이 의사소통 능력은 우리 지원자들이 좀 제가 이제 지원자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모두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의사소통력이 좋다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면접에서나 서류에서나. 하위 항목들이 있는데 하위 항목의 개념을 보면은 문서를 잘 작성하고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경청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을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기초 외국어를 잘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의사소통력에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의사소통을 잘해요 라고 하고 무엇 때문에 잘하고 어떤 기준으로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사례나 이런 걸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사례, 뭐 매칭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기초 능력을 기준으로 준비를 할 때 봐야 되는 거 하위 요소가 뭘로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의미도 봐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CS 홈페이지 가면 이 능력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를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짐작컨대 의사소통 능력은 말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중에는 저기 5가지 하위 요소가 있고 그중에서 내가 잘한다고 어필한다면 뭐 때문에 잘한다고 어필을 할 것인지 그런 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고 문서를 이해하거나 작성한 것도 말이 아니라 글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다.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리 능력. 수리 능력은 뭐 이거는 말로 하기보다는 일단 필기시험으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말이나 서류로. 그래서 그냥 뭐 알고 계시면 돼요. 기초 연산 능력, 뭐 통계, 뭐 도표 분석 작성 이런 것들. 그래서 도표 분석이나 작성 같은 경우에는 뭐 PT 면접에도 조금 이제 응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공공기관을 준비할 때 보면은 의사소통이나 수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이걸 세트로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수문 세트로 많이 이게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사고력, 그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 2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뭔가 뭐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 그다음에 다르게 생각해 본 거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에도 이제 하위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기계발 능력인데요. 자기계발 능력은 하위가 이제 3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아인식 능력, 자기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직업윤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우리가 뭐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묻든 안 묻든. 그리고 다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근로윤리, 그다음에 공동체 윤리 이렇게 해서 윤리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윤리에 대한 정의도 잘 좀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뭐 지방 공기업이나 혹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내가 무엇을 서류나 면접에서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NCS 준비하실 때 직무기술서를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직무기술서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딱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직무기술서를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공개해서 보시게 되면 주요 직무 수행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KSA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K 부분은 무조건 머리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S 부분은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자격증, 일, 경험 포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A는 나의 어떤 성향이나 타고난 성향이나 아니면 보여지는 태도나 매너나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애티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지원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 이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서류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 관련된 어떤 그런 소스들을 다 이렇게 응축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게 직업기초 능력이죠. 직업기초 능력 10개 중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기관에 따라서 지정하는 개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샘플 자료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5개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0개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만 내가 중요한 어떤 관심 있는 그 기관에서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네, 직무기술서를 좀 많이 참고하셔서 전 전형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NCS 채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하셨나요? 공공기관 취업이 목표시라면 NCS 기반 채용 절차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씩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또 필요한 정보들은 NCS 홈페이지에서 다 참고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